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피터 티 창립 멤버로 유명해진 이 기업은 미 국방부와 CIA 등 미국 정부와 일한다는 버퍼를 받고 2020년 뉴욕 거래소에 직상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는 주가가 엄청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빈 라덴을 잡을 때 특수작전을 수행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했는지는 메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아는 정보는 몇 가지 없는 상태로 직상장했고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죠. 저도 10불 때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중입니다. 그런 팔렌티어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부분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오를 성적표였나 싶긴 합니다. 장기 성장 동력을 확실히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럼 팔렌티어 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팔렌티어가 뭘 하는 회사일까요? 이 팔란티어 주주조차도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팔란티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에 쌓여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팔란티어 고객이라고 합시다. 요즘 테슬라에서 기가프레스를 통해 엄청난 생산 혁신을 이루어 생산량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팔란티어에 의뢰를 하면 내부에 지금까지 쌓아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는 규격화된 마이크로 오피스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담은 각 업체별 맞춤형 외주 프로그램입니다. 업체별 자체에 서브 프로그램이나 자체 보안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외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상업용인 파운드리도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 팔란티어가 방위 사업에 많은 수주를 따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체 보안과 서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혁신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위 사업 분야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아 문제 해결에 대한 스코어가 쌓인 팔렌티어를 아무래도 선호하겠죠. 우리도 조달청 나라장터나 정부 보조금 사업 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 항상 따내는 업체만 따냅니다. 과거 히스토리가 있고 정부 사업을 따내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이 팔렌티어는 아마존 AWS, 마소의 애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업체와는 약간은 결이 다른 업체입니다. 이 클라우드 빅테크 업체들은 클라우드 서버 이용뿐만 아니라 이제 AI를 통한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팔렌티어는 주로 고객의 자체 서버 프로그램이나 보안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팔란티아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팔란티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팔란티아가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연간 매출이 19억 달러이면 소프트웨어 회사 치고는 매출이 많은 편이고 시총도 큰 편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크게 성공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구독 모델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수주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팔렌티어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받으면 팀 자체가 그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해결되면 다른 수주권을 해결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 인력이 필연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보다 노동 집약적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팔렌티어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문제시됐던 스톡 옵션에 대한 이슈도 사실상 회사의 비용 문제입니다. 이 회사의 규모 대비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회사가 이익이 날 때까지는 주식으로 주겠다. 현금은 주면 끝이지만 주식으로 주면 회사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고 많은 직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에도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스톡 옵션으로 줬던 거죠. 앞으로 이익이 난다면 주식 보상 비용에 대한 이슈는 차츰 줄어들 겁니다. 회사는 4분기 실적에서 갭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 회사가 기존에 예상했던 25년 흑자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 나온 결과입니다. 주주에겐 희소식이고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갭 기준으로 순이익 3,1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설립 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한 거죠. 그리고 0.02달러의 갭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 매출 총이익에서 운영비를 뺀 영업 실적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1,780만 달러 영업 손실을 기록했죠. 이 단기 순이익이 된 건 영업의 비용으로 포함된 일본 팔란티어 합작회사의 인수와 관련된 수익 등이 외부 요인으로 작용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분명 전년 대비 영업 손실을 3배 이상 줄였습니다. 이제 수익성이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3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업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억 1,500만 달러였고 미국 상업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7,700만 달러였습니다. 고객 수는 전년 대비 55%, 전분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상업 고객 수는 전년 4분기 237명에서 367명으로 55%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상업 고객 수는 전년 4분기 80명에서 22년 4분기 143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팔란티어의 가장 큰 장점은 매출 총이익률이 79.5%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연간으로 78.5%인데 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분야에서는 특별한 경쟁자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맘먹었다면 가격 저항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사실 매출만 증가한다면 돈이 되는 사업일 겁니다. 23년 매출 가이던스는 5억 300만 달러에서 5억 700만 달러 사이로 사실 별로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최근 상업 고객 증가 추세를 봤을 때 현재의 매출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수주가 적을 수 있으나 미래 성장을 위한 거래처를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했던 상업 부분에서의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조업이나 전통산업,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도 결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필요할 텐데 팔란티어가 수주를 더 따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동안 판매 마케팅비도 17%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행정관리비나 연구개발비는 축소됐죠.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이 23% 증가할 때 판매 마케팅비는 14% 증가했습니다. 팔란티어가 큰 폭의 영업이익을 확보하려면 운영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사실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업체 대비 양호한 수준인데 확실히 판매 마케팅비나 일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상업 고객 증가를 위해 영업 조직망을 확대하고 마케팅비를 많이 썼다는 말이 됩니다. 말 그대로 쉽게 사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치고 노동집약적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많다 보니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 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관건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컨퍼런스 콜 내용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